화학수학 챕터 19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습니다. Hf 사이는 Ef 사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고 H 햇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프사이라고 하는 파동 함수에 가해져서 그 결과로서 어떤 상수 곱하기 파동 함수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항상 매트릭스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A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C라고 하는 벡터 이꼴 어떤 람다라고 하는 상수 곱하기 C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대신에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우리가 특별히 이 장의 제목과 같은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 똑같아요. A는 그대로 우리가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서 C는 아이겐 벡터, 이 아이겐 펑션 대신에 이제 아이겐 벡터라는 표현을 쓰고 람다는 여전히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함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의 세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푸사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P라고 하는 함수를 적당한 상수로 곱해가지고 많은 개수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 푸사이를 묘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푸리에 시리즈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각의 개별 식을 전개하는데 활용된 각각의 함수 이런 녀석들을 기저함수 혹은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모두 모아놓은 세트를 베이시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잘 알지 못하는 함수 푸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수 CJ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푸리에 시리즈를 전개를 할 때에도 이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잘 모르는 함수 푸사이를 형태를 잘 알고 있는 함수 PJ로 전개를 했던 식을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떤 전개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개를 보기 앞서서 식의 형태를 몇 가지 볼 텐데 HIJ라고 하는 것은 PI 베이시스 펑션 그리고 해밀토니안 PJ, 그래서 두 기저함수 i와 pi와 pj의 해밀토니안에 대한 기대값 연산을 한 것이 HIJ가 되겠고, SIJ라고 하는 것은 푸사이 i와 푸사이 j를 바로 곱해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SIJ를 두 함수의 겹침을 보는 적분이라고 해서 오버랩 인테그럴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식 두 개를 활용을 하면은 위에 있던 식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H11
C1 H12 C2 더하기 쭈루룩 해서 만약에 n개의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H1n C1n 이렇게 되겠고, 에너지 부분은 E 곱하기 C1의 S11 C2의 S12 이렇게 해서 CN의 S1n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매트릭스 엘레멘트들을 곱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H21 C1 H22 C2 더하기 쭈루룩 해서 H2n의 C의 En 죄송합니다. 이게 En이 아니라 1n 2n이 아니라 n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에 C2 C1 S21 C2 S22 CN S2N 이런 식이 되겠죠.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H1N1 C1 HN2 C2 HNN CN 이꼴 에너지의 C1 SN1 C2 SN2 CN의 SN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H 푸사이 이꼴 E 푸사이 했을 때 우리가 푸사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 셋으로 전개를 할 거니까 CJ에 PJ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요 푸사이 대신에 이런 식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나서 식의 왼쪽에서 푸사이 K를 곱해준 다음에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를 1부터 N까지 바꿔주면서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해주면은 위에 식의 세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세트를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면은 H, C 이꼴 E, S, C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죠. 약간 변형된 형태의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19장 내용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절 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우리가 19.1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뭐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저도 이게 손으로 쓰는 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손으로 쓰는 게 오랜만이니까 스펠링이 맞는지 중간중간 컨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secular equation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보면 A 곱하기 C 아이겐 벡터는 람다 C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었죠. 얘를 다 대수망정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A11, A12, A1n, 21, A22, A2n, AN1, AN2, ANN 이런 식으로 A 매트릭스를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C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는 C1, C2, Cn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니까 스칼라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역시 C 아이겐 벡터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트릭스 곱셈을 해보면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A11, C1, A12, C2 쭉 더해서 A1n의 Cn 이꼴 람다 C1, A21 C1, A22 C2, A2n의 Cn 이꼴 람다 C2, 이런 식으로 쭈루룩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상수랑 계수 그 아이겐벡터 C가 곱해진 형태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고 식을 다시 써보면 A11 마이너스 람다의 C1, A12 C2, A1n Cn 이꼴 제로, A21 C1, 이번에는 람다 C2가 건너왔으니까 A22 마이너스 람다의 C2 더하기 뚜루룩 해서 1n A2n Cn 이꼴 제로. 쭈루룩 더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AN1 C1, AN2 C2 쭈루룩 더해서 ANN 마이너스 람다의 Cn 이꼴 제로,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17장에서 보았던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이퀘이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우변의 값들이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전개를 해주면은, 다시 표현을 해주면 A 마이너스 A 매트릭스 마이너스 람다 I 전체 곱하기 C를 했더니 0이 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C가 0이 되는, C 자체가 0이라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트리비얼 솔루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C가 0이 아닌 난트리비얼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데, 그 난트리비얼 솔루션 언제 존재하냐 하면은 바로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전개를 하면은 우리는 람다에 대해서 n차 nth 디그리 폴리노미얼을 얻을 수가 있죠. 즉, 이 등식을 품으로써 우리는 람다 값의 세트를 얻을 수 있는데, 람다 1, 람다 2부터 해서 람다 n까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9-1입니다. 주어진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A1, 1A A가 여기서 이제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결국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AC 이꼴 람다 C를 만족시키는 아이겐 벡터 C와 그때의 아이겐밸류 람다를 찾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은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C가 0 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고, 결국 난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영 되는 거를 찾는 거죠. 이게 결국 A 마이너스 람다 1, A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런 디터미넌트가 되니까 요거는 2x2 행렬이니까 AD-BC로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이꼴 0. 그래서 람다 값은 1a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두 개를 찾아냈죠.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겐 벡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찾아낸 아이겐밸류 값을 다시 그 특성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특성 방정식을 요런 형태로 쓴 특성 방정식을 전개를 해보면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c1 더하기 c2 이꼴 0. 두 번째 식은 c1 더하기 a 마이너스 람다의 c2 이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식에다가 이제 람다 위치에다가 여기 람다 위치에다가 람다가 a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람다가 a 마이너스 1일 때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람다가 a 플러스 1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c1 더하기 c2가 0이다. c1 마이너스 c2가 0이다. 즉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c1 이꼴 c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지수는 두 개지만 관계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벡터는 C1의 1, 1 이런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만약 노멀라이제이션 조건까지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치면 루트 2분의 1에 1, 1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 람다가 a-1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c1 더하기 c2가 0이 되고 역시 c1 더하기 c2가 0이라는 똑같은 식을 얻게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c1과 c2가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는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 그런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역시 노멀라이제이션 조건을 가져오면은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런 벡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orthogonality of eigen 벡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예제 19.1에서 구한 두 개의 아이겐 벡터 있죠. C1이라고 하나를 C1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람다가 a 플러스 1에 대응되는 거를 C1이라고 부르고, 루트 2분의 1에 1, 1, 람다가 a-1에 대응되는 애를 C2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두 개가 올소고날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는 쉽죠. 그냥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해보면 됩니다.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앞쪽에 나오는 벡터를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에 1,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내적을 했더니 0이 나왔으니까 두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올소고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매트릭스에 생긴 형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A1, 1A 이런 식으로 생겼죠. 즉 이 매트릭스가 생긴 형태를 보면은 이런 다이어고널한 텀이 있고 고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같이 생긴,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시메트릭 하다라고 부르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즉 A의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같은 그런 시메트릭한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메트릭한 행렬의 경우에는 걔네들의 아이겐 벡터가 올소고날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증명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리얼 넘버를 다룰 때에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을 다루었다라고 하면은 컴플렉스 넘버로 확장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A 대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A 대거는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을 트랜스포즈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 자신과 전치 행렬이 같은 때이고, 허미션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모양과 자기 자신의 대거의 모양이 같은, 즉 컴플렉스를 컨주게이트를 취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한 것과 자기 자신의 모양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허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엘리멘트로 치면 AIJ가 AJI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미션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허미션 매트릭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절 2절이죠. 제가 마음이 급해서 19.2절 The eigen values and eigenvector of Hermitian matrices. 네, 19.2절에서는 이제 허미션 매트릭스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긴 문장이라도 같이 한번 써볼 텐데, eigenvalue of a Hermitian matrix는 전부 리얼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2 그리고 양자화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모든 양자역학 연산자는 허미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측량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측량들은 전부 실존하는 숫자죠. 리얼 넘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전부 실수로 나타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증명. 우리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허미션 매트릭스고, 걔의 아이겐벡터는 C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는 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주어진 식의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면은 A 스타, C 스타는 람다 스타, C 스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왼쪽에서 C 대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C 대거를 곱해주면 그러면 C 대거 A C는 람다의 C 대거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상수기 때문에 매트릭스 앞에 곱해지나 뒤에 곱해지나 똑같아서 순서를 C 대거와 람다의 순서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래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가지고 있던 것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준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다가 식 전체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스타에 C 스타의 전체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람다 스타 C 스타 전체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선 내용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곱셈 형태로, 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은 이거는 C 스타의 트랜스포즈, A 스타의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는 게 결국에는 대거잖아요. 그래서 C 대거, A 대거,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우변은 람다에 스타 붙은 거에 트랜스포즈 해봤자 얘는 어차피 숫자니까 람다에 스타가 남을 거고, C 스타에 트랜스포즈 해준 게 또 C 대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 대거 A 대거 이꼴 람다 스타의 C 대거,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식에서 요 식에서 오른쪽에서 또 C를 한번 곱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식은 C 대거 A 대거 C는 람다 스타의 C 대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화학 수학 여러 번 이런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 번 시도해 보셨는데 이 전혀 그 대충 이런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을 것 같아요. 전혀 달라 보이는 식 두 개에서 출발을 해서 이 문제의 특성들, 뭐 허미션 매트릭스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식의 양변을 서로 빼줄 겁니다. 식의 양변을 서로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C 대거 A 마이너스 A 대거 C 이꼴 C, 뭐 여기는 그냥 바로 써도 되겠죠. 람다 마이너스 람다 스타의 C 대거 C,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의 특성을 이용할 때가 나왔는데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허미션이라고 했죠. 허미션의 정의는 A랑 A 대거가 같은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니까 사실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C 대거 C가 결국 C라는 벡터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C라고 하는 녀석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결국 이 식 전체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람다가 람다 스타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했는데 그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즉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리얼 넘버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허미션 매트릭스라면은 그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실수, 리얼 넘버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겐 벡터의 올소고날리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만약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올소고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 vectors corresponding
two distinct eigenvalues of Hermitian matrix are orthogonal. orthogonal하다.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는 A라고 하는 임의의 허미션 매트릭스를 두고 A가 허미션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A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A의 대거 매트릭스가 서로 같다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두 개 써보겠습니다. A C1 이렇게 해주면 람다1의 C1이 나오고 A의 C2는 람다2의 C2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좌변에 C2 대거를 한번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C2 대거 A C1 람다1의 C2 대거 C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트랜스포즈까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C2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전체의 트랜스포즈가 들어올 거고 요거를 풀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C2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트랜스포즈를 동시에 적용하면 그게 곧 대거가 되니까 C2 대거 A 대거 이렇게 될 겁니다. 우변은 어떻게 나오나요? 우변은 람다2라고 하는 숫자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봤자 어차피 숫자는 뭐 전치할 게 없잖아요. 행렬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람다2 스타가 남게 되고 C2 대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을 해서 얻게 된 식에다가 우변에서 C1 벡터를 곱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또 다른 식은 C2 대거 A 대거 C1 이꼴 람다2 스타의 C2 대거 C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을 조작해서 얻은 식이랑 두 번째 식을 조작해서 얻은 식을 서로 빼줘 볼게요. 그러면은 C2 대거 A-AT C1 이꼴 람다1 마이너스 람다2 스타 C2 대거 C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의 모양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등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문제를 증명을 할 때 distinct eigenvalue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람다1과 람다2는 다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0이 될 수 있을 유일한 가능성은 C2 대거 C1을 한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즉 C1과 C2가 서로 올소고날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정했던 것들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가 아니라 디제너럿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디제너럿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람 슈미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람슈 및 올소고날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소고날한 벡터 셋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아이겐 벡터 셋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올소고날하다라는 것을 그 디제너트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절에서는 이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적용 사례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B를 거쳐서 C로 방사 붕괴하는 레디오 디케이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의 양에 대한 방정식 하나 세울 수 있고 B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 C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세 개를 세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시간에 따른 어떤 물질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앞으로 x 닷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결국 dx d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의 닷, 시간에 따른 a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a가 b로 변해가는 것의 속도 상수 k1 마이너스 k1의 a가 되겠습니다. a가 존재하는 양에 비례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b 도트는 어떨까요? b 도트를 보시면은 지금 a가 b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붕괴한 만큼 b가 생성될 거기 때문에 플러스 k1a가 있겠고, 역시 b는 다시 c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상수를 k2라고 하면 마이너스 k2b가 되겠습니다. 그럼 c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비슷한 식을 적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양, b의 양, 그 다음에 c의 양을 다 더해보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이 값으로부터 c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으로 c의 양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앞으로 x1이라고 표기를 하고 b를 x2라고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 쉽게, 더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럼 x1의 닷은 마이너스 k1의 x1이 되고, x2 닷은 k1 x1 빼기 k2 x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형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풀어보기 위해서는 여기 타임 데리바티브 형태로 나타난 요 닷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곱셈의 형태, x1과 혹은 x2와 상수의 곱셈 형태로 나타내면 매트릭스로 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식을 봐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닷 이꼴 ax 이런 형태의 문제로 쓸 수 있는데, 이때의 솔루션은 시간에 대한 x의 변화량은 어떤 초기값 곱하기 2의 at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xj 시간에 대한 xj 뭐 x1이든 x2든 이거를 어떤 상수 uj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람다 t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uj와 람다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x1을 타임 데리바티브 취해주면은 uj 곱하기 람다 익스포넨셜의 람다 t 이꼴 마이너스 k1의 u1이 되겠군요.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람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다가 역시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u2 람다 이 람다 t는 k1의 u1 이 람다 t 마이너스 k2의 u2의 이 람다 t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식을 정리를 해보죠. 익스포넨셜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다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람다 플러스 k1의 u1 이꼴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는 k1 u1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k2 u2 이꼴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요 식의 형태를 잘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한 매트릭스 형태 람다 플러스 k1 제로 k1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k2 여기에 u1 u2 해가지고 그게 0, 0이 나오는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u1, u2, u1, u2 그리고 이 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난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람다 플러스 k1 제로 k1 람다 플러스 k2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인즉슨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k1 람다 플러스 k2 이꼴 0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k1이거나 마이너스 k2거나 두 가지 값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의 아이겐 밸류를 얻은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 값들을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그냥 0 곱하기 u1은 0이다. u1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두 번째 식은 k1 빼기 k1 더하기 죄송합니다. k1 곱하기 u1 빼기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u2를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여기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식에서는 k1이라고 k2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k가 아니라 u죠. u2라고 하는 상수가 u1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k2 빼기 k1분의 k1 u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k2인 경우에 대해서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마이너스 k2 더하기 k1
u1이 0이다 라는 식 하나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은 k1 u1 빼기 마이너스 k2 더하기 k2 u2는 0,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u1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u2는 아무런 숫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어차피 0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u2는 그냥 아무런 숫자가 되어도 됩니다. 즉 람다는 마이너스 k2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는 뭐 0,1 이런 식으로 그냥 써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안 썼네요. 람다가 마이너스 k1에 대응되는 이런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식은 우리가 u1을 그냥 임의로 1로 잡으면 1, 요런 아이겐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솔루션이 xjt, 시간에 따른 j 성분의 양이 uj exponential lambda t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j가 1일 때, 즉 첫 번째 성분에 대한 식을 써보면 그 첫 번째 구한 1 k2 k1분의 k1 여기 exponential k1t 이렇게 쓸 수 있겠고, j가 2인 경우는 x2t인데 0, 1 exponential k2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문제도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형태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제 19-4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물리화학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바이브레이션 모델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수식만 전개하는 것은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절 Diagonalization of a matrix. 우리가 19.4절의 제목을 행렬의 대각화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대각화라는 것이고, 이 대각화의 의미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A, B, C, D, F, G, H, I 이런 식의 다양한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각화 과정을 거치면 K1, K2, K3 이렇게 대각선에 올라오는 값들만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0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대각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공부하실 때 혹은 어떤 화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imilarity Transformation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A가 있고 거기에 아이겐벡터 CK가 있고 그 CK에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는 람다 K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K는 1, 2 쭈르륵 해서 N까지 대응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하나 가져올 텐데 모달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아이겐 벡터를 쭉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1, C2 주르륵 해서 CN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라고 하는 모달 매트릭스의 특징은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심메트릭 하나라고 하면은 S 매트릭스는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 아이겐 벡터 셋들이 얘네들이 서로 올소노멀한 세트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STS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C1의 트랜스포즈, C2의 트랜스포즈, CN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C1의 C2, CN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매트릭스 엘레멘트가 또 지금 벡터 혹은 뭐 매트릭스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C1 트랜스포즈 C1, C1 트랜스포즈 C2, 뭐 C1 트랜스포즈 CN, 여기는 C2 트랜스포즈 C1, C2 트랜스포즈 C2, 네, 그렇게 해서 C2 트랜스포즈 CN, 마지막으로는 CN의 트랜스포즈 C1, CN의 트랜스포즈 C2, CN의 트랜스포즈 CN, 뭐 이런 매트릭스가 될 거잖아요. 보시면 얘네들이 올소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올소노멀하기 때문에 1, 1, 1,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유닛 매트릭스가 돼 버리니까 ST가 곧 S의 인버스인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A에 X를 곱해주면,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에 이 모달 매트릭스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그 매트릭스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A의 C1, A의 C2, A의 CN 이렇게 되는 벡터 엘레멘트들을 가진 행렬이 될 거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람다 1을 아이겐 밸류로 가지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죠. 람다 2C2 람다 n의 C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C1, C2, CN, 람다 1, 람다 2, 람다 n, 나머지는 다 0 엘레멘트를 가지는 그런 매트릭스의 곱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다시 S 매트릭스가 나타나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뒷부분의 특징은 다이아고널한 엘레멘트만 전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죠. 그래서 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서 SD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매트릭스 곱하기 S는 S 매트릭스 곱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식에다가 좌측에서 S 인버스를 곱해주면 S 인버스 AS는 D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S 매트릭스는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곧 ST랑 같으니까 ST A
S는 D다. 즉 A라고 하는 임의의 어떤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에 걔의 아이겐벡터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런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변수가 커플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디커플링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텐셜 V가 두 가지 변수 x1, y1에 의존하는데 그 값이 k1의 x1 제곱 마이너스 그냥 k군요. 죄송합니다. kx1 제곱 kx1 x2 더하기 kx2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x1과 x2 제곱항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x1, x2는 같이 1차항은 묶여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변수 분리가 어렵고 문제를 풀기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변에 k를 나눠주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x1 제곱 마이너스 x1 x2 더하기 x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벡터 x를 성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가지는 벡터 x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요 식 이렇게 k로 나눈 요 식은 우리가 x의 트랜스포즈에 V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도입하고 거기에 다시 x를 곱해준 즉 x1, x2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1, x2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매트릭스 3개에 곱을 하면은 x1 제곱 마이너스 x1, x2 더하기 x2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V라고 하는 것을 에타1, 에타2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크로스 텀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라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어찌됐건 간에 이 제곱 텀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변수를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linear combination of new coordinat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를 모달 매트릭스 S를 가져와서 S의 에타 이렇게 곱해준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이 V라고 하는 값 V는 xt V 매트릭스 X 이렇게 나타낸 거를 S 에타 트랜스포즈 거기에 V S 에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에타 트랜스포즈 S 트랜스포즈 V S 에타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어오는 게 바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 그러면은 그 에타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도입을 하면 이 뒷부분이 다이아고널 텀만 생겨가지고 크로스 텀이 사라지게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죠? 요게 0 되는 값.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람다가 2분의 1일 때 그때 C1은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이런 성분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람다가 2분의 3일 때가 되고 C2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모달 매트릭스 X는 C1과 C2를 성분으로 가지는데 explicit하게 다 써보면은 C1 성분이 이렇게 생겼고 C2 성분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게 C1에 해당하고 요게 C2에 해당하는 C2 아이겐벡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에타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위에서 정의하기로 x는 s의 에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s의 인버스에 x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s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 셋이니까 얘는 올소고널 매트릭스죠. 그래서 인버스를 계산하지 않아도 st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st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사실 그 오프 다이아고널 텀 자리 바꿔줘 봤자 그대로죠. 이렇게 됩니다. x1, x2.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2분의 1에 x1 더하기 x2가 새로운 좌표 에타 1이 되고, 새로운 좌표 에타 2는 루트 2분의 1에 x1 마이너스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를 이런 식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기존 좌표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잡아주면은 포텐셜 V1이 V가 이렇게 크로스 텀이 나타났던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2분의 1에 에타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에타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크로스 텀이 사라지고 대신에 앞에 제곱 항의 개수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변수들을 디커플링 할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변수 분리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